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 공부한 것들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환율 관련해서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이게 이제 물가에도, 지금 물가도 같이 오르고 있죠.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게 물가에 오르는 거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고삐 불린 환율, 꼬이는 물가 대책, 답이 안 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환율이 물가 자극, 우려감. 그래서 환율이 왜 어떻게 물가에 자극을 하는지, 물가를 자극하는지 내용인데, 우리가 환율을 표시할 때 분자에 USD를 놓고 이제 분모에 우리 원화를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르고 있다는 뜻은 USD가 오르는 거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를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돈을 팔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팔고 이거를 달러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USD의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USD의 돈의 가치는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란 뜻은 실물 가치의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두 개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원화의 가치가 더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물가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에 가속화시키는 거다. 환율이 높아지는 것은 이제 이런 우려감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읽어보면은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뚜껑이 1250원 선이었는데 이 1250원에 뚫려서 지금 1261원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단으로 봤던 1250선이 이제는 지지선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외환시장 내부 수급 문제가 아닌 대외 변수로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겠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 을 했지만 이제 약발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이제 달러 초강세 이유가 이제 5월 달에 미 연준이 빅스텝을 기정사실화한 데다가 6월 달에는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제기돼서 긴축 공포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의 매파적 행보와 위험 회피 심리 강화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이 이렇게 높은 게 우리나라 높은 물가에도 더욱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전문가들이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전의 환율 상승이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틀리다. 왜냐하면 다른 통화들도 다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통화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안화도 떨어지고 있고 엔화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다른 통화들 환율은 지금 막 치솟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수출 경쟁국 통화인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도 달러 대비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나라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수출에도 이거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한은 올해 하반기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CBDC 통금 등을 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기사고요. 일단은 CBDC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읽어보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겠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입니다. 일단 CBDC, 즉 중앙은행 발행 가상화폐 도입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소요될 것이다. 빅테크 기업 영향력 확대에 따라서 감시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사를 조금 읽어보면,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금융기관과 협력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검증한다. 올해 막 시작한 건 아니고요. 지난해 8월부터 12일까지 1차 모의 실험을 했고, 이제 올 1월부터 2단계 실험을 통해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 국가 간의 송금 등의
기능을 실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도입으로 가는 거는 어떤 방향성은 도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해외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논의가 확산이 되고 이제 실험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빅테크 거대 정보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이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도입하려면 기술적 안정성을 먼저 확보한 후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는 러시아 천연가스 무기화에 유럽 가스 가격이 4% 급등했다 이렇게 되고요. 지금 러시아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자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4% 이상 급등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러시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스프롬은 폴란드와 불가리아가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지불을 거부하자 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푸틴이 이 천연가스를 자원 무기화에 나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으로 미국에서 지금 유럽으로 LNG를 배에 실어가지고 지금 나르고 있죠. 그래서 미국산 천연가스가 유조선에 실려서 유럽으로 보내지는 양들이 이제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6.1% 상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소식인데요. 노스볼트에 이어 CATL도 해외 배터리 제조사들, 한국 장비 기업들의 러브콜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생산 노하우 이식 전략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 세계 배터리 제조사가 전방 사업 확대에 발맞춰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3사와 수년간 협력해온 토정 장비 업체,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장비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중국 사례부터 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1기 라인 셋업 당시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의 장비를 제공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좀 사이가 멀어지면서 이제 협력사를 변경했는데 이걸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설비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국 기업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자국 장비 대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유럽의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웨덴 회사 노스볼트도 지금 처음에 1기 라인은 중국에 이제 설비를 투입을 했는데 2기 라인부터는 메인 장비를 국내 기업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하나기술, 그다음에 CIS, JMNS, 원익 P&E, 이노메리트 등이 공급망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방황해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 납품 협상을 진행했다고 하고 그래서 CIS, 그 다음에 하나기술들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설비 회사들은 LG, SK, 삼성 등과 10년 이상 협력하면서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한국을 찾아서 이렇게 장비 쇼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방산 빅3 해외 수주 잔고만 3조 원, 고마진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방산 빅3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KAI, 그 다음에 LIG 넥스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지금 수출하는 잔액이 잔고가 한 3조 원에 임박한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정부의 과도한 규제 속에 내수 시장에 활로가 없다고 판단해서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시장에 꾸준히 개척한 덕분이다. 주력 개척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중동이다. 그리고 이들이 맺은 잔액이 지금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하고 일단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가 이제 에스토니아랑 터키 등에서 이제 신규 수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IG 넥스트는 중동, 중남미, 아시아 등의 신규 시장에 신규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KAI는 항공기 부품 수출에 집중하면서 완제기 수주 잔고가 연초 대비해서 줄긴 했다고 해요.
그 다음 기사는 SK 바이오팜 관련된 기사인데, 제2의 세노바메이트를 찾아라. 오픈 이노베이션 힘주는 SK 바이오팜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정의가 보면은 이제 외부 파트너사와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빅스 테라퓨틱스의 기술이 TPD인데요. 이거는 항암 신약을 개발하는 거고, 바이오 오케스트라랑은 mRNA로 이제 뇌전증 신약을 지금 개발하는 이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빅스 테라퓨틱스랑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제 공동으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초기 임상을 수행한다. 일단 이들이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TPD 요거에 대한 기술은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보유한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아무튼 항암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거를 지금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읽어보면 기존 표적 항암제가 암세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암을 치료한다면 TPD 기술은 암을 유발하거나 전이시키는 단백질 자체를 분해한다. 기존 항암제가 공략하기 어려웠던 암을 겨냥할 수 있는 셈이다. 그래서 양사 협력에 이 기술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오케스트라와 마이크로 리보 핵산 기술을 접목한 신약을 공동 개발한다. 마이크로 리보 핵산은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생성을 조정하는 RNA의 일종으로 다양한 질환을 진단, 치료할 수 있는 물질로 주목받는다. 마이크로 리보 핵산 기술을 바탕으로 양사는 뇌전증 질환의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뇌전증을 넘어서 앞으로 다른 중추신경계 질환으로도 적용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R&D 혁신의 속도를 더할 것이다. 차세대 기술을 접목해서 혁신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서 이 TPD,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어 있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이란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기 이 기업인 유빅스 테라퓨틱스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봤고요. 일단 이 기업은 아직 상장이 되지 않은 비상장 회사고요. 이제 상장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준비 중이고 주관사는 대신증권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은 차세대 표적 항암제 개발에 이제 적용이 되는 기술이고, 이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디레그 듀서라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말하는 기술을 지금부터 조금 살펴볼까요? 일단 기존 표적 항암제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보면은 암세포 내 표적 단백질을 결합해서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작동이 되는 일종의 저해제다. 일단 기능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블러킹하는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 단백질의 신호 전달이나 필요 물질 합성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암세포는 더 이상 증식을 못하거나 영양 공급이 끊겨서 죽게 된다. 이렇게 많은 저해식 방식의 약물이 이런 식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근데 이런 약물의 문제점이, 하지만 공격을 받은 암세포가 조금 변형된 표적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기존 표적 항암제는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아기가 딱 들어맞아야지, 딱 이렇게 딱 들어맞아야지 이게 작동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애초에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는 표적 단백질에만 결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 단백질의 기능을 저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암세포에 내성이 생겼다고 말한다. 위암에 비해 혈액암이나 전립선암, 그다음에 유방암 등에서 내성을 가진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런 단점을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세대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생긴 암세포까지 제거가 가능하다. 읽어보면은 표적 단백질과 저분자 화합을 느슨하게 일부만 결합된 경우에도 저분자 화합물과 결합된 물질들이 결합에는 문제가 없어서 프로테아좀을 정상적으로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이건 뒤쪽에서 그림에서 다시 살펴보겠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게 있고, 이거를 딱 아기가 맞게끔 표적 항암제를 넣어서 이거를 저해시키는 이런 구조로 갔다면, 그래서 완전히 블러킹하는 이런 방법을 추구했다면 이
예를 들어 똑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애가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만 아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여기에 뭔가가 달려 있는 거죠. 여기에 뭔가. 프로테아좀이라는 세포는 세포를 죽이는 킬러이거든요. 킬러를 불어들이는 거를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달려 있어서 킬러가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띠디디디 와가지고 이게 하나로 인식을 해가지고 얘를 죽이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금만 결합이 돼도 이게 달려있고 얘가 얘를 불러들여가지고 얘 자체를 죽이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조금 변형이 된 표적 단백질을 만들어내더라도 프로테아좀이 표적 단백질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소량만 투입하더라도 필요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술을 디그레듀서라고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프로탁 기술과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표적 단백질이 있고 디그레듀스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제 표적 단백질 리간드에 링커가 연결되어 있고, 이 링커 끝에 E3 리가제 바인더가 달려 있다고 해요. 그리고 E3 리가제 바인더 끝에 여기 보면은 UB 퀴틴 단백질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달려 있으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가 달려 있으면 이 킬러 세포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쭉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표적 단백질을 찾아가지고 여기 아기에 맞게 딱 붙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킬러 세포를 유인한다고 했죠. B에서 신호를 주면서 얘가 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프로테아좀을 유도해서 표적 단백질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디그레듀서가 작동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유비퀴틴에 의해서 프로테아점이 유도되는 거는 아주 심플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쪽 라인은 이제 명확하게 된 거고, 여기만 조금씩 바꿔주면은 다양한 이제 물질들, 신약이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들이 이거를 플랫폼 신약 플랫폼을 이제 어쨌든 개척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항체 약물 결합 링커 기술을 합쳐서 새로운 약물 플랫폼 기술,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항체 분해 약물 접합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만 바꿔주면은 이제 다양한 신약들이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빅스 테라피틱스 회사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설립은 2018년도에 됐고, 여기 보면은 디그레듀서의 특허 기술이 있는 거고, 개발 중인 항암제로는 이런 항암제들이 있고, 투자받은 금액은 190억 정도가 있고, 투자한 회사들이 이렇게 있고, 직원 수는 37명이라고 합니다. 서울 이제 송파구에 위치하고 있고, 이 대표님이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면역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런 거를 공동 운영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직원 37명 중에 28명이 연구 및 개발 인력이고,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내년을 목표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 최근에 대신증권을 주관사 회사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니 수출 금지 품목에 팜유 원유를 제외, 식용유 대란이 피할 듯,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근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났고, 이게 물가 상승, 그러니까 식료품 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 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런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발표가 새롭게 나온 것 같고, 읽어보면 일단 팜유 관련돼 가지고 용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수출을 금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팜 열매에서 압착을 하면 팜유 원유가 나온다고 해요. 그 팜유 원유를 정제 표백 탈취하며 RBD 팜유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분해해 가지고 가라앉는 부분이 고체인 거고, 고체 RBD에서 팜스테아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뜨는 부분, 액체 부분은 있는데 그게 액체 RBD에서 팜올레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수출을 이제 금지하겠다고 공식화 선언한 거는, 여기 보면은 팜올레인, 이 액체 부분만 이제 금지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얘랑 팜유 원유랑 이런 애들은 아니다, 이렇게 정정하는 거를 보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인도네시아가 오늘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수출 금지 품목이 식용유 원료인
팜올레인 것을 한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일단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 쓸 것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수 시장에 품귀 현상이 발생해서 이제 자국 내 식용유 가격이 급등한 데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제 전 세계가 막 깜짝 놀랐던 거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팜유 공급 물량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거의 뭐 60%면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제 미친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마저도 조만간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세계 푸드에서 새벽빵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특징이 읽어보니까요. 신세계 푸드, 이마트 내 신세계 푸드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서 생지를 반죽해서 준비한 후 이제 ss닷컴을 통해서 주문하면 오전 10시부터 원하는 시간대에 쓱배송으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개발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반죽을 해가지고 쫙 전국에 뿌린다 그게 아니라 이제 이마트 내에 베이커리 매장에서 반죽을 해가지고 숙성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배달을 한다. 그러니까 신선하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식사빵 중심으로 운영되는 11종에서 건강빵 디저트를 정해서 19종의 라인업이 확대됐다고 합니다.